을사오적 제대로 알기. 대한제국 군부 대신 권중현. 권중현은 일제강점기 농산공부 대신 법부 대신 군부 대신 자자 중추원 고문 등을 역임한 친일반민족 행위자로 철종 5년인 1854년에 태어나 1934년에 사망했습니다. 1885년에 통리교섭 통상사무하문 주사가 되었고 1888년에 일본을 시찰했으며 1894년 가보개혁을 주도했고 1896년 독립협회 발기인으로 참여했습니다. 1904년 일본 특파대사 이토 히로부미를 영접하는 의원에 임명되었으며 1905년 을사조약 체결에 참여해 을사오적으로 지탄을 받았는데 1910년 국권피탈에 앞장선 공로로 자작자기를 받았습니다. 본관은 안동인데 이름이 권재영이었으나 1903년 5월 권중현으로 개명했으며 1854년 10월 8일 충청도 영동에서 출생했습니다. 고종 20년인 1883년 11월 동래감리서 서기관에 임명되었고 1885년 10월 통리교섭 통상사무하문 주사가 되었으며 1888년 정부의 명으로 일본을 시찰했습니다. 1894년 7월 1차 가보개혁을 주도한 군국기무처 의원 및 내무부 참의로 활동했고 1894년 11월 2차 가보개혁 때에는 군무와 문협판으로 근무했으며 1895년 8월 육군참장에 임명되었습니다. 법부 대신으로 재직할 때 권영진 안경수의 사형을 주도했고 1901년 2월 군부 대신 서리로 취임했으며 이후 무관학교 교장 서리를 겸직하다 1902년 2월 군부 대신과 무관학교 교장 서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러일 전쟁 발발 직후인 1904년 3월 방문한 일본 특파대사 이토 히로부미를 영접하는 영접위원으로 임명되었고 같은 해 4월 임시 국내부 대신 5월 육군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1905년 11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포기한 을사조약 체결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을사오적으로 지탄을 받았고 1905년 12월 표은원 총재설이 1906년 9월 광산사무국 총재를 겸임했습니다. 1907년 3월 을사오적의 암살을 기도한 나인영, 오기오 등 을사오적 암살단에게 저격당했으나 미수에 그쳤으며 그해 5월 박재순 내각이 총사퇴하면서 군부 대신에서 물러난 후 중추원 고문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국권피탈의 앞장선 대가로 합병 직후인 1910년 10월 자작자기를 받았으며 같은 달 조선 총독의 자문기구인 중추원 고문으로 임명되어 1920년 5월까지 매년 1,600원의 수당을 받았습니다. 1911년 1월 은사공채 5만원을 받았고 1912년 8월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으며 12월 정호위가 되었고 1914년 11월 일본 천황의 통치를 보필해 불교를 진흥한다는 불교진흥회 고문으로 추대되었습니다.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나자 총독부에 자기 반납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927년부터 1934년 사망할 때까지 내선 융화를 주장하던 친일단체 동민회 정회원으로 활동했습니다. 1928년 11월 처조씨와 함께 쇼와 천황 즉위 기념 대례기념장을 받았고 1929년 7월 다시 정사위로 승서되면서 중추원 고문으로 임명되어 사망할 때까지 재임하며 매년 3,000원의 수당을 받았습니다. 권중현의 이상과 같은 활동은 일제강점하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 행위로 규정되어 친일반민족 행위 진상규명 보고서에 관련 행적이 상세하게 체록되었습니다. 가성비 친일파, 매국하다가 인사동에서 당한 일. 권중현은 이름에 들어간 무거울증 및 드러날 현과 달리 이완용 박재순에 가려져 비중이 적어 보이는 을사오적이지만 일본이 볼 때는 가성비가 꽤 높은 친일파였습니다. 한일협력이라는 미명하에 외교권을 넘기고도 뻔뻔하게 행동하는 권중현을 세상은 그냥 두지 않았는데 친일파 99인이란 책은 1907년에 지금의 서울 인사동에서 을사오적 암살단이 벌인 일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양복을 차려입은 권중현이 인력거를 타고 일본 병정미 순사 6에서 7명은 총칼을 들고 그를 둘러싼 채 지나가고 있었다. 이홍래가 용기 있게 앞을 가로막고 권중현의 어깨를 잡고서 역적은 내 죄를 알렸다라고 꾸짖으며 협대에 간직한 육혈포를 찾았다. 그러나 불행히도 육혈포가 제때에 나오지 않았다. 권중현의 하인들이
일제히 이홍례를 붙잡았다. 그러자 동지 강원상이 육혈포를 꺼내 권중현을 향해 쏘았으나 권중현은 급히 피하여 길가의 민가로 들어가 문을 닫고 몸을 숨겼다. 강원상이 또 한 발을 쏘았으나 문이 닫혀 있어 맞지 않았다. 권중현의 개인 측근들과 일본 군병인 7명이 무장 호위를 하는 상황에서도 항일운동가들이 달려들었는데 대중의 증오심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2개월 뒤 권중현은 추풍령을 넘었는데 관직을 물러나 모든 가족을 이끌고 추풍령 아래 산간 마을 영동으로 퇴거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그가 이제 일체 정계에 욕심이 없는가 보다 하고 생각하였으나 곧이어 6월 중추원 고문에 다시 임명되었고 칙명으로 일본 박람회 시차를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을사오적 중 가장 늦게 죽은 권중현. 권중현이 을사늑약 후 폭풍을 피하기만 한 것은 아니라 맞서기도 했는데 인사동에서 피습 사건이 벌어지기 전인 1906년 11월 그는 군부 대신 자격으로 의병 진압부대를 각지에 파견했습니다. 을사늑약 이전부터 늑약을 향해 달렸던 그가 을사늑약 이후에는 늑약을 사수하는 일에 앞장섰던 것으로 사전 사후 서비스에 두루 충실한 친일파였습니다. 1910년에 대한제국을 병탄한 일본은 그간의 공로를 치하해 자작자비를 수여하고 국채의 일종인 은사공채 5만원권을 지급했는데 이 5만원을 원금으로 넣어두고 연리 5%의 이자를 수령하는 권리를 준 것입니다. 1911년 4월 8일 제정된 헌병보조원 규정에 따르면 한국인 헌병보조원의 월급은 7원에서 16원으로 헌병보조원 3,125명 내지 7,143명의 월급에 해당하는 은사공채가 그의 손에 쥐어진 것입니다. 또 총독부 자문기관인 중추원의 고문직을 1910년부터 1920년까지 역임하면서 연봉 1,600원을 수령했고 1929년부터 1934년까지 중추원 고문을 재차 역임하는 동안에는 연봉이 3,000원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역사교과서, 왜곡을 위한 조선사편찬위원회에도 가담하는 등의 활동이 있었으니 여기저기서 친일 수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먹고 살 정도의 대가를 받은 일반 친일파들과 달리 을사오적은 자손들까지 먹고 살 정도의 대가와 보증을 받았습니다. 박재수는 1916년에 사망하고 이근택은 1919년에, 이완용은 1926년에, 이지용은 1928년에 죽었는데 권중현이 죽은 것은 1934년입니다. 죽기 전까지 중추원 고문 일을 했으므로 을사오적 중에서 가장 늦게까지 애프터 서비스를 한 셈인데 1934년 3월 19일 사망했으며 자기는 1934년 5월 양자 권태환이 물려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일제 36년 을사오적 제대로 알기는 대한제국 군부 대신 권중현이었습니다.